1921년 9월 9일 랭글섬으로 출발한 5명의 탐험대가 섬에서 고립되었습니다. 5명 중에서 생존자는 에이다 블랙잭이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키가 약 150cm인 에이다 델루투군. 북극 탐험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이다 델루투군 1898년 알래스카 외딴 마을인 스프루스 크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으며 금광이 있는 놈이라는 마을에서 약 6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이누피아트였지만 사냥이나 야생 생존 기술에 대한 지식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누피아트는 북알래스카, 유피크는 서남 알래스카, 이누이트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말합니다. 에이다의 아버지는 그녀가 8살 때 식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놈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 학교에 보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그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를 가르쳐주고 집안일, 바느질, 서양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6살이 된 그녀는 지역이 사는 개 썰매꾼인 잭 블랙잭과 결혼했고 스프루스 크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3자녀를 낳았지만 그중 2자녀는 유아기에 사망했고 아들 데넷만 살아남게 됩니다. 결혼 후 에이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잭은 그녀를 학대했고 굶기며 결국 아내와 아들을 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5년 만에 잭은 가족들을 버리고 썰매를 타고 홀로 도망갔습니다. 에이다에게는 걷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베넷은 겨우 5살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걷기 힘들 때는 아들을 업고 약 64km를 걸어 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넷의 건강은 좋지 않았고 결핵을 앓았습니다. 에이다는 온갖 일을 했지만 아들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베넷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돈을 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21년 유명한 탐험가 스탠판슨이 랭겔섬 탐험대에 합류할 영어를 할 수 있는 알래스카 원주민을 찾고 있었습니다. 에이다는 이 탐험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오랜 기간의 원정에 대한 불안과 탐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월 50달러라는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임금을 제안받았고 아들과 재회하고자 하는 간절함에 원정대에 합류하기로 결심합니다. 랭겔섬은 시베리아 북쪽 약 160km에 위치한 외딴 섬으로 당시 여러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공식적으로 어느 나라의 섬도 아니었습니다. 스탠판스는 랭겔섬에 정착한다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생활할 원정대를 모집 후 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캐나다, 영국에 자금을 요청한 후 캐나다 정부가 마지못해 첫 항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프레드 버를, 밀튼 갈, 론 라이트, 빅토리아와 알렌 크래포드 4명의 남자는 스탠판슨의 탐험 제자이자 동료였습니다. 빅토리아라는 고양이는 행운의 부적으로 데려갔습니다. 1921년 9월 9일 에이다는 4명의 남자 탐험대원과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6개월치 식량을 싣고 랭겔섬으로 떠났습니다. 스탠판슨은 추가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남기로 합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이누피아트 가족들이 탐험을 포기하자 에이다는 더욱더 불안해졌습니다. 랭겔섬이 보이기 시작하자 황량한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온화한 기후와 이끼로 덮인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탐험대는 겨울 동안 가져온 식량 대부분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봄이 오면 바다표범과 바다코끼리, 북극곰이 많았으며 에이다가 캠프를 운영하는 동안 남자들은 덫을 놓고 사냥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1922년 여름 지원 예정이었던 9호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랭겔섬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자 캐나다 정부는 지원을 끊게 됩니다. 스탠판스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야 했고 자금을 마련했을 때는 이미 해빙이 랭겔섬으로 가는 배의 항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면서 물자는 줄어들고 있었고 구조대가 도착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사냥감은 턱없이 부족했고 식량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힘들어지며 라이트는 괴혈병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프레드, 밀튼, 앨런 3명의 남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썰매견들을 데리고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는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나이트는 건강 악화로 섬에 남게 되었고 병 간호를 위해 에이다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펼쳐진 끝없는 시간과 사라져가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아들에게 돌아오겠다는 에이다의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나이트의 괴혈병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에이다는 지극정성을 다해 병간호를 맡았습니다. 에이다는 매일 9.6km를 걸어서 땔감을 구해야 했으며 독학으로 총 쏘는 법을 배웠고 사냥과 덫을 통해 식량을 구했습니다. 나이트의 건강은 악화되며 에이다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의 일기에는 에이다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고의로 굶겨 죽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다는 나이트를 간호하려고 노력했지만 1923년 6월 23일 나이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이트의 시신을 묻을 만큼의 육체적 힘도 없었던 에이다는 침대에 그대로 둔 채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자로 바리게이트를 세웠습니다. 그 후 시체 냄새를 피하기 위해 보급 텐트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에이다 또한 계열병 증상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의 재회를 꿈꾸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사냥을 하기 위해 덫 놓는 방법을 습득했으며 북극곰의 접근을 알아차리기 위해 전망대를 만들고 생선과 이끼로 수풀을 만들며 고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1923년 8월 20일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바다표범 소리에 에이다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자 안개를 뚫고 오는 배 한 척을 보게 됩니다. 스탠판슨의 동료인 해롤드 노이스가 타고 온 구조선 도널드 쓴호였습니다. 빅토리아와 에이다만이 랭겔섬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노움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생존 이야기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에이다의 실현과 생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여성 로빈슨 크루소로 부르며 찬사를 보냈지만 에이다는 그저 아들과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탠판스는 에이다에게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돈을 주었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스탠판스는 에이다의 생존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여 큰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에이다는 로열티나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가난하게 살았으며 1971년 아들 베넷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에이다는 1983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